목차입니다. 목차로는 기업 개요, 핵심 경쟁력, 오스템 비전, 임플란트 기초, 그리고 취업 자료로 나누었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저희 오스템 임플란트는 최규옥 회장님과 엄태관 사장님으로 이루어져 임플란트뿐만이 아니라 의료 장비, 재료, 제조 및 판매도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년 기준으로 6,316억 원으로 현재 세계업계 4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 이념으로는 치과 의사의 더 좋은 치료를 도와줌으로써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이며 가까운 쪽으로는 26년에 매출액 2조 원, 원 비전으로는 36년에는 10조 원이라는 경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연약으로는 최근에는 K5 유니체어를 출시를 하여 이전 모델인 K3보다 더 좋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업계에서 압도적인 판매량과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7개국 29개의 해외 법인을 운영하면서 특히 중국 쪽에서 많은 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치과 종합 포털 사이트인 데노를 개국하면서 세계적으로 국내의 인사들이 교육을 하고 또한 치과 뉴스 같은 정보를 취득하기 쉽도록 방송국을 개국을 하였으며 많은 영상과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장님이 이루시고 싶으셨던 목표 중에 하나인 카부라는 외국 기업의 인수를 진행되는 듯 했으나 아쉽게도 그 기회와 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오스틴 임플란트는 설립 당시에도 원래는 회장님께서는 의사셨습니다. 그러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를 창립을 하셨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동시에 수민종합치재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임플란트 제조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입니다. 저희 오스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도 포함되지만 지금은 폭넓은 분야로 경영 이념에 가깝게 한 회사의 성장이 아니라 인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라는 목표로 사업을 넓혀가고 계십니다. 글로벌 현황으로는 앞선 기술, 우수한 품질로 80개국 이상 수출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치과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1위, 글로벌 4위, 임플란트 판매량은 세계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장 추이는 급격한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성장 때문이라도 회사에서는 더 많은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 꾸준히 채용 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나에게 맞는 분야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핵심 경쟁력입니다. 저희 오스템 임플란트는 15개 분야의 연구소를 운영하여서 치과계에서 최대 규모의 연구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야에서 연구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스템 임플란트는 환자의 상태, 시술부에 따른 최적의 시술 솔루션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시술을 하여 지금 저희 오스템 임플란트에서의 성공률은 98%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트 체어를 출시를 하면서 환자가 치료 중에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과 재료 부분에서도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임플란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의약 제품에서는 뷰센이라는 칫솔 치약에서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억제제가 들어간 저희 오스템 임플란트 뷰센을 많이 이용 중에 계십니다. 또한 저도 써보니까 양치를 할 때 칫솔이 아프지 않고 구석구석 닦아주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치과 인테리어 부분도 사업 분야를 넓혀 최적의 진료 환경을 목표로
치과 인테리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품질은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품질 관리 및 생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시설, 인력 모두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생산 중에도 100ppm 이하의 목표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말은 1만 개의 임플란트 생산 중에 1개 이하의 불량품이 나오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번의 작업을 거쳐 우수한 제품이 나오도록 시스템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는 품질 인증을 획득하여 총 24개의 품질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제품 영업, AS까지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되며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에 맞는 지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입사를 하더라도 많은 시험과 교육을 통해 입사자의 품질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치과 의사에게도 임상교육을 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못하는 치과 의사가 없어지도록 어려운 케이스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또한 노하우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임플란트 심포지움 오스템 미팅은 해외와 국내 모두 정보를 나누는 학술 축제가 개최가 되고 임상교육을 통해 더 훌륭한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글로벌 누적이 9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다음은 오스템의 비전입니다. 오스템은 치과 교연부터 AS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임상교육을 통해 우수한 교육 시스템으로 국내외 치과의사 임상 발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원래는 23년 1조 4천억 원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빨리 이루게 되어 26년 2조 원이라는 목표로 다시 시작을 하였고 앞으로 36년에는 매출 10조 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치과 업계 글로벌 1위라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플란트 기초의 이해입니다. 우선 치아는 치아 상아질, 치주인대, 범랑질, 치수, 치조골로 나눕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을 보면 치아의 종류가 명칭을 볼 수 있는데 유치 기준으로는 32개, 영구치 기준으로는 사랑니를 제외한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11번부터 상악 우측, 20대인 상악 좌측, 30대인 하악 좌측, 40대인 하악 우측으로 불립니다. 앞이 두 개를 전치, 그 옆에 있는 세 번째 치아를 견치, 그리고 4번, 5번을 제1소구치, 제2소구치, 그리고 6번, 7번, 8번을 제1대구치, 2대구치, 3대구치로 나누어서 부릅니다. 예를 들면 46번 치아가 아프다고 하면 그 치아를 하악 우측 제2대구치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란 영어 인, 안에와 플란트 심다, 이식하다의 복합어로서 인체 내의 결손 부위를 보완하기 위해 인체 내에 삽입하는 인공의 보형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안내 렌즈, 인공 관절, 인공 치증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과용 임플란트란 우리가 흔히 아는 임플란트로서 상실된 치아의 치근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인체에 거부 반응이 없는 재료로 만든 인공 치근이라고 합니다. 치과용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은 치아가 상실된 치조골에 픽스처를 식립하고 뼈와 고정시킨 뒤에 픽스처에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을 연결을 합니다. 만약에 빠진 치아를 그대로 둔다면 치아는 첫 번째로 변형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아에 벌어짐이 발생하고 세 번째 충치, 풍치를 유발합니다. 네 번째로는 오래 방치 시 잇몸 뼈에 흡수가 되는데 혀로 지금 하악, 어금니 쪽 밑에를 눌러보면 딱딱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잇몸 뼈인데 이것이 오래되면 흡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제 연령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턱이 나오고 입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이유가 치아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고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외관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틀니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장 능력이 저하되고 소화 기능까지 저하가 됩니다. 임플란트는 제2의 영구치라고 합니다. 사진에서처럼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부위에 픽스처를 식립한 후에 크라운을 연결하여 본래 자연 치아와 같은 만족을 드리는 안전한 치료 방법이므로 옛날처럼 위험하고 부담되는 치료가 아닙니다. 장점으로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9가지의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치료 기간, 치료 비용 부담감 때문에 치료를 결심하기가 힘든 것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적응증과 금기증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금기증으로는 저렇게 8가지의 금기증이 있고 저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부작용은 사실 모든 분들이 병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다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간단한 부작용에서부터 심한 부작용까지 있으나 임플란트 전문 치과에서 수술을 하신다면 성공률이 이제는 높은 확률이다 보니 관리만 잘해준다면 부작용은 많이 없는 추세입니다. 성공률 같은 경우는 90에서 98%를 자랑하고 있고 요즘은 좀 더 올라가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수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의 영구치다 보니까 10년 이상 가고 다만 잠버릇 중에 이제 이갈이가 있는 경우는 그만큼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플란트의 주 구성 요소는 세 가지인데 보철, 지렛주, 인공치근으로 나누며 보철 같은 경우는 기공소에서 제작을 하며 치과에서 본 뜨실게요, 꽉 무세요 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본을 떠서 크라운을 제작하지만 요즘은 이것도 3D 프로그램과 영상 장비가 어우러져 손쉽게 치아의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임플란트 가공업체에서 제작을 하여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환자의 상태와 잇몸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칭입니다. 픽스처는 한글로 고정체이며 용도는 뼈에 고정되어 치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픽스처 마운트는 픽스처를 식립을 하고 그 위에 연결을 하는데 사용되고 커버 스크류는 덮개나사라고 해서 이제 픽스처를 잇몸 안에 넣고 그것을 뼈에 붙는 동안 픽스처 내부로 연조직이나 치조골이 성장하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막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뚜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힐링 어버트먼트는 치유시키는 지대지라고 하는데 치료 방법에 따라 사용이 나뉩니다.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 주의 깊게 볼 것이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입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시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2회법과 1회법입니다. 2회법은 총 두 번의 수술을 하는 것으로 픽스처를 식립하고 그 위에 커버 스크류를 덮은 다음에 다시 진기바, 즉 치은을 다시 덮어 픽스처가 제대로 고정되게 한 뒤 추후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넣고 보철물을 올리는 것을 2회법이라고 하고 아까 이제 상악이 6개월인 이유가 상악에서 2회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악에서는 1회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3개월의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또한 구조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익스터널과 인터널로 나뉩니다. 사진에서 본 것처럼
앞나사와 순나사처럼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제품에서 오스템 제품의 종류와 디자인입니다. 사람의 치아 구조와 잇몸 상태를 의사가 판단하여 종류에 맞는 것을 사용하고 식립하는 방식입니다. 기리에 같은 경우는 우리 얼굴에는 무수히 많은 신경들이 지나다니고 있고 해부학적인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여 사진처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과에 들어가면 파노라마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 영상 자료를 토대로 위험한 요소를 확인을 하고 알맞게 사용하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폭경에 따른 분류인데 미니, 레귤러, 와이드 사이즈로 나뉩니다. 이것 또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철 장착 시기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오스템 임플란트의 개발 역사입니다. 한 번에 나온 것들이 아닌 임상 결과와 개발된 재료를 통해 인체에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식리 시 빠르게 조직들이 붙는 재질이 무엇인지 항상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면 처리는 임플란트의 핵심 기술이며 또한 이 핵심 기술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겉표면에 따라 종류가 분류됩니다. TS, SS, US, MS처럼 케이스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21종의 픽스처를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지컬 키트란 이제 픽스처를 식립을 하고 그 뒤에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하는데 그 어버트먼트를 체결할 때 쉽게 설명하면 그 나사를 조이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직접 나사를 돌리면 제대로 안 들어가고 나중에 풀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진동 드릴이나 이제 드라이버를 사용하는데 그런 전동 드릴이나 드라이버 같은 원리입니다. 어버트먼트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키트를 사용하여서 어버트먼트를 체결을 하는 것이 이제 서지컬 키트입니다. 이것이 그 키트의 종류입니다. 임플란트의 수술 과정은 방사선 사진, 술정 검사를 하고 1차 수술을 한 뒤에 임시 해치, 즉 커버 스크류를 덮고 잇몸을 꼬맨다거나 힐링 어버트먼트로 외부에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뒤에 2차 수술을 하여 임시 고정성 크라운을 장착하고 마지막으로 본을 뜬 보철물을 통해 영구 보철물을 장착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술 영상입니다.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2회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잇몸 뼈를 이제 확장을 하는 영상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이제 닿는지 안 닿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픽스처가 들어가기 전에 그 자리를 내주는 탭을 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픽스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덮는 게 스크류 커버고요.
이해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크류 커버를 덮은 뒤에 다시 잇몸을 꼬매고 나중에 2차 수술을 하여 저 커버를 벗긴 뒤에 위에 올리는 과정입니다. 이제 다음은 취업 자료입니다. 일단 채용 공고는 오스템 홈페이지 우측 하단 배너를 통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채용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홈페이지가 나오고 만약 내가 오스템 임플란트에 관심이 있다면 수시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채용 공고를 확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무 소개입니다. 영구직, 영업직, 일반직, 제조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것은 크게 나눈 것이고 또한 지금 회장님께서 세분화되어 있는 조직을 원하셔서 많은 부서와 팀들이 증가를 했고 지금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입니다. 입사 지원을 하게 되면 서류를 홈페이지에서 작성을 하게 되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서류 면접이 합격이 되면 1차 면접을 통해 실무 담당자와 면접을 보게 됩니다. 좀 팁으로는 우리 회사의 제품과 자신이 가려고 하는 팀이 무엇을 하는지 좀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면접으로는 내가 가고 싶은 팀의 그 실장급 정도의 간부와 면접을 보는데 2차 면접 같은 경우는 PPT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회장님께서 PPT로 앞에서 발표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PPT 면접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2차 결과가 발표가 되면 채용 검진을 받게 되고 최종 합격과 연봉이 채적이 됩니다. 남자는 군대를 다녀왔다면 2년을 책정을 해주고 그 전에 이제 회사를 다녔던 거나 2년제나 4년제나 고졸이나 이거에 따라서 연봉의 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제도입니다. 오스템의 인재상은 비전 공유, 가치 창조, 도전 정신, 그리고 기본과 원칙입니다. 교육제도로는 평가제도, 보상제도, 교육제도가 있으며 오스템 임플란트는 관련 분야의 평가가 다른 회사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따른 보상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복리후생입니다. 자신의 업무에 따라 받는 복리후생이 다릅니다. 이제 영구직 쪽이나 이런 쪽이랑은 또 이제 기술 지원 아니면 영업분들하고는 또 이제 복리후생이 조금은 이제 틀린데 어, 정말 많은 복리후생 제도를 지금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팀에서도 앞으로 더 많은 복리후생을 계획 중이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도 추후에 계획 중이라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SD 서비스 본부 SD 운영실 BS 3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진우 주임입니다. 9월 13일 날 최종적으로 출근을 하였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회사 내 교육 제도로 인해 지금은 서울 막곡에 있는 본사에서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의 근무지는 전주이고 저는 그 전에는 회사를 다녔던 경력이 있어서 경력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는 저의 오스템 임플란트 입사할 때 쓴 자기소개서입니다. 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몇 날 며칠을 이제 수정을 하고 연습을 한다고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쓰다 보니까 연습을 할 필요가 없었고 제 속에서 술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 전형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지만 팀장님께서 좀 서류를 보고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류 전형을 합격을 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총 6가지의 질문을 홈페이지에서 작성을 하게 되고 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1차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질문입니다. 다음은 2차 면접입니다.
2차 면접에서는 PPT로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간부지들 앞에서 PPT로 제 자기소개를 해야 됐기 때문에 좀 많은 긴장을 하였고 자신의 경험과 사실을 바탕으로 면접관의 시선을 좀 주시하고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통해서 PPT 발표를 마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또한 발표가 끝난 뒤에는 1차 면접과 동일하게 간부진들의 질의응답이 있고 면접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PPT 발표가 사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제나 학습은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사이트에 나오는 회사 평가나 댓글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뭐 처음에 입사를 할 때 그 정보를 보고 지금은 입사를 했지만 생각해보면 그 정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작성을 하고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그 정보에 이끌려서 회사를 선택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업무를 생각하고 찾아가는 것이 저는 워라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PPT 때 발표했던 사진인데 치과에 가서 직접 파노라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운 대로 하면 이제 하악 좌측 제1대구치가 저는 영구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작게 보이는데 그것을 강조해서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포부를 보여주었고 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열정과 패기로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자 18학번 이진우입니다.